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원 여러분. 오늘은 핫한 부동산 용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특별히 화제의 신간, 신용산 시대의 저자이신 손동우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좀 모시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저희 맨날 매주 라이브 진행하다가 자, 먼저 이 책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용산으로 옮기셨잖아요, 집무실을.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용산 주변을 그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 말고도 지금 용산 주변에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왜 용산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서가 아니라 이 도시 계획적으로 용산이 굉장히 서울에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사실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은 서대문 안이 원래 그죠? 도심이죠. 네. 이제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서쪽이죠. 그쪽은 여의도, 이제 금융 도심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제 남동쪽으로는 이제 강 건너 산업적으로 제일 발달한 지역의 디스트릭이죠. 강남, GBD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3도심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딱 가운데 지역이거든요. 딱 그리고 지도로 봐도 서울의 딱 정중앙이고, 그다음에 한강 끼고 있어서 용산이라는 데가 뭐 지도로 봐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요충지라는 게 저희가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용산에 우리나라의 외국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쳐들어왔다, 서울에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용산에다가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요? 몽골이 고려 시대에 쳐들어왔을 때도 용산에다가 주둔했었고, 이모군란 청나라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에도 이제 일본군이 여기 주둔했었고, 지금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 주한미군도 용산에다가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용산, 최근에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진, 네. 그리고 또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는 이촌동, 네. 이런 데도 있지만 또 한편 뭐 후암동이랄지, 그렇죠. 또 낙후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적으로 미관이 좀 돋보이게, 또 기능적으로 수려하게 잘 발달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싹 밀고 다시 짓자, 이건 너무 요새 트렌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제 도시계획 교수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50이 넘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학 원생 시절부터 용산 개발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오래됐네요. 네, 1990년대부터 있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제 오세훈 시장 1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때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용산 뭐 화려한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그것도 엎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뭐 금융위기도 맞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서부 이촌동에서 주민 사이 갈등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주체가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일본 롯본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경기라는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딱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딱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가장 탓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체계적으로 이제 뭐 개발 계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용산을 보면은 용산에는 굉장히 개발 계획이 사실 지금도 많습니다. 이제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측이요, 서쪽에 이제 용산 정비창 많이들 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코레일부지죠? 예, 네.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또 개발 계획 발표했었죠. 그게 가장 메인이지만 그거 말고도 뭐 전자상가 바로 뒤쪽에, 그렇네요. 예, 낡았네. 그 다음에 뭐 이촌동 재건축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주한미군기지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용산 가족공원도 있지만, 네. 거기도 짜잘한 용지들이 많아요. 그래요? 뭐 캠프킴 용지, 유엔사 뭐 부지, 뭐 경부선철도가 다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딱 단절돼 있잖아요, 서울역까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게 다 따로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이나 저희가 이번 책을 쓰려고 인터뷰하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나같이 지적하신 게, 이걸 용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신도시 짜듯이, 신도시도 대부분 들어가기 전에 마스터 플랜 다 짜놓고, 네.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지금 상기 신도시도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은 각계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고 어떤 곳은 개발 안 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투자 관점에서 용산을 바라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일단 용산이 아까 말씀하신 미군 기지 부지를 중심으로 왼쪽과 남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다르죠? 동쪽 남쪽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남권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가장 부촌 중에 한 곳이죠. 이제 한남동, BTS 살고 있는 네. 라이언 한남이나 뭐 한남 더일, 뭐 거기 워낙 뭐 재벌들도 많이 살고 계시죠. 또 엄청난 달동네가 같이 있는 데가 이제 한남동이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이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촌으로서는 거의 처음 만들어진 데잖아요. 지금 뭐 한강맨션이나 이촌동 신동아, 뭐 첼리투스 워낙 뭐 비싼 아파트도 많은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개발이 좀 된 쪽이고 지금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지만요. 네. 뭐 용산역 기준으로 이제 북쪽은 완전히 뭐 서북 쪽은 주한미군이 딱 자리 잡고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됐죠, 사실은. 북토부가 많이 주도권을 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고, 서북 쪽 서울역부터 용산역을 거쳐서 노량진까지 이렇게 그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철도가 워낙 큰 게 쫙 가로질러 가니까 완전 단절돼 있잖아요, 옆쪽이.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뭐 남서쪽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되게 폭발력 있는 자리들이 많지만 많이 좀 개발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포랑 붙어 있는 용산 아파트촌 있잖아요. 여기도 네. 용산 대접을 받는 곳인가요? 이촌동이나 그쪽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한당 아래쪽을 취급받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워낙 지금 효창공원부터 마포 라인까지 지금 말씀하신 공덕까지 워낙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근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이 투자 관점에서 용산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떤 데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용산정비창은 지난 7월 26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초고층 빌딩을 짓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낙후됐잖아요, 솔직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컨셉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은 파리에 가면 스테이션 F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옆에 바로 구글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벤처 이제 인큐베이팅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줘가지고 거기서 프랑스에 있는 좀 벤처를 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나 이제 창업가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다국적 기업의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벤처 인큐베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션 F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용산 정비창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다국적 기업들 좀 넣으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 건너서 바로 여의도가 있으니까 금융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스테이션 F 같은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화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부선 철도 지화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철도를 지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약간 찬반 의견이 있는데 철도는 좀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쪽은 지하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역 같은 경우도 뭐 KTX나 복합환승센터 좀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역이랑 용산역을 좀 멀리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복합환승센터를 이렇게 둘이 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공유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기능을 조금 분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제 빠지면은 이제 공원, 가족공원, 센트럴파크만한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촌동 재건축,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지금 놓치고 계신데 이제 용산 말고 지금 광화문에서 용산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강대로라고 하죠. 서울시가 국가 상징 거리라고 프랑스 샹젤리제나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거리가 없어요. 광화문 같은 거리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도전이 딱 사대물 만들어가지고 육조거리라고 만든 게 그렇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뼈대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샹젤리제나 아니면 뭐 워싱턴 내셔널몰이나 아니면 정말 뭐 런던 같은 경우도 그 옥스퍼드 서커스부터 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그 메인 대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약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프로젝트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제 앞으로 어디를 투자를 만약에 용산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정비창
정비창 주변이 주변. 예, 왜냐하면은 정비창에다 뭐든 뭐 그런 걸 넣을 거고 지금 혹시 용산역 전면을 그 앞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촌동 쪽 신용산역 네. 쪽으로 쫙 보다 보면 높은 건물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모레퍼시픽 있고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서울에 서울숲 들어온 다음에 성수동이 정말 완전히 다 싹 바뀌었잖아요. 아크로포레스트랑 그런 거 들어오면서 그런 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쪽은 아무래도 국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거기다 1만 가구를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바뀐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대폭적으로 좀 가구수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창 주변적 1순위라면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촌동이나 한남 뉴타운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런 데가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상권 쪽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상권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후암동 주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후암동에서 삼각지. 왜냐면은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만약에 미용비지가 빠지고 공원이 들어오면은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해가지고 되게 뭐 먹을거리나 그런 게 많아요. 미술관도 많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상권이나 뭐 이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태원 붙어 있으니까 이태원까지 하면은 하나의 이제 관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꼭 봐야 하는 이유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산이 개발되면 강남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두점게.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많이 답변을 했어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가 되게 공고한 편이고 뭐 아실 거예요. 영동대로 복합 이제 그 삼성동 그쪽도 워낙 개발 계획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산이 제대로만 개발이 된다면 이제 워낙 강남에 쏠림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산할 수 있는 대체지가 나온다는 건 되게 좋은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지역이고 그거에 대한 미래 모습을 내가 좀 그래도 한번 좀 보고 싶고 그걸 투자적 관점에서 연결해 보고 싶다라면은 이 책을 한번 좀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나름 이제 국토부랑 서울시에 올해 출입했던 기자들이 같이 공저를 한 거고 저희가 이 책 쓰면서 이제 도시계획 한 교수님이나 국토부 서울시 공무원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에다가 저희가 몇 개만 좀 합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나 이제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실제 밑그림을 그리시는 도시계획 교수님들이 많이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계신 거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금융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용산이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플랜 들어가기 전에 정말 밑그림 같은 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이 서울에선 용산을 빼뜨리고 생각할 수는 지금 없는 시대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용산이 되게 중요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강남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위협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용산을 알기 위해서 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책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손동호 기자님과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뭐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예고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찬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